자, 그 다음에 토지 등록 중에서 이제 집은 지목 정리했고 경계하고 면적 남았어요. 경계는 선이다. 44페이지 선이죠.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 밑줄 하시고 연결한 선이고, 그 다음에 2번 경계 의미는 법상의 경계, 민법상의 경계 있죠. 나중에 문제 풀을 때 나와요. 토지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100번지, 이게 101번지다 이렇게. 이게 지적도라 보면 경계는 두 가지. 지금 공간정보관리법은 이 법상의 경계는 뭐이고 민법상의 경계는 뭐인가, 요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럼 결국은 토지 경계는 뭘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지적 도면상 경계는 선이죠. 여기 경계 아니요. 지적도상, 임야도상, 도면상 경계가 선입니다. 민법상 경계는 뭐예요? 그러면 민법상 경계는 실제 쓰고 있는 담장, 그죠? 담장 경계표 있죠. 이런 것이 민법상 경계예요. 그러면 구분하시고, 그럼 우리가 중개할 때 지적도상 경계하고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자기 소유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펜스 치죠. 펜스 이렇게 쳤다고. 뭐하고 뭐가 달라요? 지적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다르죠. 뭘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경계는 청량에 의해서 작성된 지적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네?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 다르면 뭐가 기준? 도면상 경계 기준.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지적도 작성하려면 청량해야 되죠.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면 청량할 거 아니에요? 청량할 때 청량 수행자가 기준점을 잘못 선택했어요. 이렇게 기준점을 잘못 선택했어.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도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없나요? 기술적인 착오가 있어서 처음부터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죠.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때는 예외로 지적도상 경계하면 안 되고, 이때는 예외로 실제 경계해야 한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가 경계 기준은 뭐? 지적도상 경계.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법상의 경계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상 경계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단위 토지 1필지의 구역선을 의미하는, 밑에 뭐? 맨 끝에 도면상 경계를 가리킨다. 민법상 경계는 지상에 설치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담장 있죠. 국어, 울타리, 그게 경계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지적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다르면 뭐가 기준이다? 도면상 경계이다. 그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오고. 그다음에 경계 결정의 원칙은 경계는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지적 국정주의 했죠. 경계는 직선이죠. 3번은 경계는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은 경계는 선이죠. 선. 0.1mm 선이야. 0.1mm 선이니까 이거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넓이가 있어야 쪼개지. 경계는 선이요. 0.1mm 선이라고.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축척 종대 원칙은 축척은 뭐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따를 종자 큰 축척에 대축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합병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합병. 이 필지 이상의 토지가 여기는 1200분의 1이고 여기는 600분의 1이야. 1필지 합병할 때 뭐 가지고 나중에 축척 변경할 때 뭐로? 600분의 1로 축척 변경한 다음 합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큰 축척에 따라야 한다. 아시겠죠? 뭐가 큰 축척? 여기 큰 축척 맞죠? 600분의 1. 네, 그런 말. 부동성의 원칙. 경계는 한번 정해지면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돼. 밑에 3번부터 시험에 나와요. 경계 결정 기준 있나요?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지상 경계. 밑에 한 줄이 시험에 지문 나오는데 지적 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 지상 경계 밑줄. 새로이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해서 1번 연결되어 있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 없으면 뭐? 중앙 밑줄. 2번 높낮이가 있다.
하단. 도로, 구고 등의 절토나면 뭐 상단 부분. 토지가 해면, 바다하고 수면에 접하고 있다. 그럼 뭐 평균 아니고 뭐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죠? 공유 수면 매립 토지, 바다 매립했죠?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 있죠? 넘겨보세요. 그림이 있다.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 간에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없다. 뚝 있죠? 뚝 구조물 뭐요? 중앙. 높낮이가 있다. 어디? 하단. 지상 경계는요. 도로가 있다. 도로가. 국어가 있다.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데 어디요? 상단 부분. 토지 경계는. 됐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다. 최대 물이 꽉 찼을 때요. 그 기준이요. 그러니까 중앙, 하단, 절상, 상단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하시면 되고 바다는 최대 만조위. 그 다음에 수면하고 접하고 있다. 그럼 최대 만수위.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등록하겠죠. 그때 제방,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제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방도 토지다.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이만큼 매립했다고. 토지를 매립했어요. 여기 제방 샀겠죠. 그러면 바깥쪽인가 안쪽인가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제외지, 제내지 이런 말 쓰거든. 바다 쪽이 바깥쪽이야. 바다 쪽이. 안쪽이 제내지요. 제방을 기준해서. 그러면 이것도 제방도 토지 아니야? 이제 바깥쪽 어깨 부분이 여기라고. 바깥쪽 물 쪽의 어깨 부분. 여기를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을 한다. 감기상인데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다. 하단. 절토된 부분이 있다. 절상.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물이 꽉 찼을 때 기준이요. 모의고사는 해면과 접하고 있다. 해면 해놓고 최대 만수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대 만조위. 수면하고 접하고 할 때 최대 만수위. 해면하고 접하고 있으면 최대 만조. 조수 간만에 차가 있다. 그렇게 하죠. 최대 만조위. 시험에 그래도 경계 쪽에서 시험 나눈 부분이니까 결정 기준 보시는데 위에 앞에 다시 가보세요. 45페이지 5번 밑에 조그만한 글씨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다 밑줄. 소유자 같으면 중앙, 하단, 상단 이렇게 결정하는데 위에 5개 중에서 1에서 몇 가지? 3번 3개까지 중앙, 하단, 상단 있죠. 거기에 구조물, 담장, 둑을 설치한 사람이 소유가 다르다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원칙은 소유자 같으면 토지 경계는 지상 중앙이죠. 그럼 여기 갑 소유 토지고 이게 을 소유 토지야. 그러면 갑이 자기가 담장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앙이요. 여기부터 해야지. 소유자 같은 토지이면 이렇게 구조물 중앙을 가지고 지상 결정하죠. 이게 갑 소유 토지고 을 소유 토지야. 갑이 자기 토지 지상 경계를 설정해서 담장을 이렇게 설치했다고. 이렇게. 그럼 이때 중앙이요. 하면 안 된다고.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예? 조건이. 근데 바다하고 수면하고 제방은 소유 다르다 말을 못 써요. 예? 1, 2, 3번만 그렇게. 그 다음 넘겨주시면 박스 밑에 2번 질문이 시험에 간혹 나와요. 도면상의 경계가 아닌 밑줄 지상 경계는 뭘로 표시해요? 둑,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지상 경계는 담장을 설치하든지 뚝 있죠.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또는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지문에 별 내용은 없는데 지상 경계가 기본 키워드고 뒤에 구조물 46페이지 박스 밑에 2번이요.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밑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일단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입니까 아닙니까? 지적 공부 8개 아니면 없죠. 기타 공부인데 지상 경계점 할 때 경계점 괄호해 보세요.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밑줄.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 분할 합병 생각하시면 되지. 토지 이동이 있다. 이 토지가 경계점이 여기죠 지금. 경계점 여기 아니야? 여기다가 플라스틱으로 뭘 박아놓거나 이게 경계점 표지야. 그러면 원래 이 토지 경계는 여기 경계점 여기죠. 분할하게 되면 경계점이 바뀌어야지. 여기 경계점 다시 박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상 경계죠. 토지 이동에 따라서 분할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돼 있던 토지 경계점 새 필지였죠. 여기 경계점이 있어요 없어요? 표지를 박아놨겠죠. 이걸 토지 합병하게 되면 이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어디 적으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작성 관리해야 한다. 됐나요? 지상 경계점 나와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상 경계를 이동에 따라 새로 정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나중에 보실 것이 이번에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 나왔죠. 기억 니은은 소재 지분은 다 등록하니까 디귿 경계점 밑줄하시고 좌표는 좀 더 배우시겠지만 뭐가 시행된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이다. 그 말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에는 좌표가 중요하니까 경계점에 XY 좌표가 있겠죠. 그것도 등록하고 그 다음에 경계점 괄호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를 어디에 박아놨는지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밑에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상에서 괄호 보니까 공부상 지목과 토지 실제 그거 밑줄하시고 공부상 지목과 토지 실제 이용 지목 지목은 지적 공부 안에는 나중에 암기하실 때 목도장이라 암기하시는데 지금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죠. 그럼 보세요. 여기 경계점을 박아놨는데 이 공부상 지목이 만약에 전이다 전 공부상 적고 여기 표지편이 박아놨다고 지금 근데 실제 가보니 뭐로 쓰고 있더라고. 대로 쓸 수 있나 없나요? 경계점을 확인해서 등록하려면 현장 나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지금 경계점 박혀있는 지번이 있다고 여기에 이 지번에 대장 보니까 지목이 뭔지 확인될 수 있죠. 현장 나가보니까 잡종지일 수 있나 없나요? 풀만 자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도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기재사항 이다 뒤에 경계점 괄호 사진 찍어오라고 사진 파일도 올리고 경계점 표지를 뭘로 설치했는가 플라스틱 재질인가 거기 어쨌든 지나가시면 산 같은 임야 가시면 많이 박아놓은 빨갛게 탁 박아놨는 게 있어요. 여기 경계점 표지야. 이게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철인지 구분되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경계점 지상이 가장 기초도 아니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다면 등록부에 작성할 때 경계점 그걸 잘 보시라고. 경계점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종류 및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것을 등록한다. 그 나중에 지적 공부 공부하신 다음에 기타 공부 공부하시고 옆에 4번이 시험에 간혹 지문 나오는 겁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 타이틀 밑줄 하시고 토지 분할할 수 있죠. 보세요. 이게 1필지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이게 쪼개져. 이렇게 쪼개면 돼요. 건축물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거기 보세요. 원칙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밑줄. 분할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지 마라. 원칙이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다음의 경우 분할할 때 지상 경계는 예외로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1번 법원의 확정 판결 밑줄 하시고 판 동그라미. 소유권 분쟁 때문에 아니면 토지 매매인데 경계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소송 걸어서
청량해 보니까 이렇게 잘렸어요. 잘릴 수 있나 없나요? 이렇게 잘라라 판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걸리게 할 수밖에 없지. 판결요.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공공사업 밑줄. 오늘 물에 해당되는 지목을 5개 했죠.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했죠. 거기에 이제 여기 암기할 때 필요하다는 거야.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학교 용지 두 번째 따면 지적도에 뭘 올려요? 학교 용지는 지적도에 뭘 올려요? 학을 올리겠죠. 첫 번째 학교 용지하고 도로, 철도 두 가지 묶어서 길 적으시고 길에 해당되는 지목 암기 때문에 도로하고 철도 용지. 그 다음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는 뭐예요? 물. 지금 공공사업 때문에 학교, 길, 물에 해당되는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진영에 1, 2월 때 진영에 저희 고무집이 도로가 옛날에 좁았다고 개발되기 전에 2, 30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도로가 좁았다고 진영이 개발되기 전에 여기 큰 2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무집 놀러 갔는데 2층에 가서 밑에 촌 넘어다 1층밖에 못 보거든. 1층. 2층 집이 없었어. 촌에. 올라 어지러워가지고 떨어질 뻔했잖아요. 이게 도로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학교 용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잘라보니까 건축물이 걸릴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래서 학교, 길, 물에 해당되는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예외로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고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할 때 여기가 중앙동이에요. 중앙동.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가받고 사업 시행 지구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요? 잘라보니까 이렇게 잘릴 수 있죠. 이렇게. 요만큼 사업하겠다고. 여기 건축물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구 경계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가 있고 네 번째 국토계획법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지형 도면 앞면 있죠. 고시가 된 지역 지형 도면까지 고시가 되면 용도 지역 지정의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 배우시죠? 된 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선 밑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선을 그어 보니까 건축물에 걸릴 수 있나 없나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이렇게 그어 보니까 여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여기에 건축물 걸릴 수 있나 없나요? 있다고. 나중에 암기할 때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선, 판공도도 이렇게 암기하시더만 수강생이 판공도도 확정 판결, 공공사업, 공공사업 하면 지목이 뭐요? 학교, 길, 물, 도가 뭐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그렇게. 그 네 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요 지문이 간혹 나와요. 그 다음 밑에 플러스 스터디에서 박스 있죠. 그것도 지문에 나옵니다.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지상 경계점. 경계점은 굴곡점 이거죠. 굴곡점. 여기다가 말뚝 박아서 측량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은 제한이 없어야지. 경계점에 측량할 때 말뚝 박아서 측량하는 거야. 뭐 제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는 것이 거기 1번 도시개발 사업 있나요? 밑줄 하시고 2번 공공사업 있나요? 3번 둘째 줄 도시군관리계획선 그건 위하고 똑같죠.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거하고 지금 지상 경계점에 표지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똑같죠. 그 정도가 시험 나와요. 뭐 4번 소유권 이전할 때 말뚝 박을 수 없어요. 매매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1, 2, 3번은 뭐는 빠져 있어요. 이거는 밑에 확정 판결은 빠져 있네 지금. 그죠? 시험은 법대로 나오니까 판공도도에서 확정 판결 빼고 이거 뭐요?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도 있고 경계점에 표지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밑에 5번은 나중에 다음 주에 도시개발사업 할 때 다시 배웁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도시개발사업 등 하면 공사 끝나면 하는 청량이 뭐예요? 지적 확정 청량의 경계는 사업 시행자가 계획도 가져온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계획도를 가져오죠. 계획도대로 공사하겠죠. 그런데 공사 끝났다고 끝난 다음에 하는 청량이 뭐예요? 확정 청량해 보니까 사업 계획도하고 확정 청량한 경우에 경계가 다르더라고. 그럼 뭐가 기준이요? 계획도가 기준이겠나요? 확정 청량을 실시한 경계겠어요? 확정 청량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확정 청량이야. 사업 계획도는 사업을 착수할 때 가져온 도면이야. 그럼 다를 수 있잖아요. 청량해 보면 뭐가 기준이요? 이미 공사는 끝났어. 사업 계획도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왔다고. 도시개발 사업하기에 이렇게 된다고 그림이 그려왔다고. 에?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사 끝났다고 청량해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 있네 없네요. 그럼 공사가 완료된 현황하고 사업 계획도 다르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기준이야? 공사 끝난 대로 해야지. 그럼 뭐하고 다르다고? 네가 가져온 사업 계획도하고 확정 청량하니까 경계가 다르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통지해 준다고. 뒤에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돼 있죠. 완료 현황 결정 기준.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뭐하고 다르면 사업 계획도 다르면 사업 시행자에게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업 계획도에 따라 결정한다면 안 돼요. 공사가 끝난 현황이 결정 기준이라고. 미리 가져온 사업 계획도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면 현황이 완료된 현황이 결정 기준인데 다른 사실은 누구한테 통지를 해주라고. 시행자 그렇게. 거기 방금 전에 경계와 관련된 판례 있죠. 판례 2번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확정 방법 있죠. 지적법 이전에 지적법이고 현재는 공간정보관리법이죠. 이에 의해서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에 1필지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 경계 밑줄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면 특정이 이미 되었죠. 지적도에 작성된 경계대로 보세요. 여기 1필지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었다고. 만약에 신규 등록한다 봐요. 신규 등록.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하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이미 지적도 안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안 그려졌어요? 졌죠. 그 경계는 뭐에 의해서 특정이 되었고 이렇게 특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특정이 되는 것이지. 뒤에 보세요. 지적 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했다. 청량할 때 청량 수행자가 기준점을 잘못 선택했다고. 기술적인 착오가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없나요? 지적 공부상 경계,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토지 경계는 어디? 지적 공부 경계에 의하지 않고 어디? 실제 경계에 의한다. 그럼 그 꼴을 보면 기점을 잘못 선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계는 뭐에 의해서 특정된다고? 지적 공부상 경계. 달리 표현하면 지적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없다. 지적 공부상 경계 기준. 특별한 사정이 있다. 예외로 실제 경계 그 말입니다. 면적이 있죠 밑에. 면적은 2차원 지적이니까 경사면이 아니고 뭐 면적이란 청량에 의해 맞나요? 지적 청량해야 하네요. 면적하려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이 지적 청량이야. 지적 청량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1필지 뭐 수평 면상의 넓이다. 그죠? 이번에 면적 등록 단위는 양가로 2번 미터법을 쓰고 있겠죠. 제곱미터.
아주 옛날에 11회 때인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뭔가? 예? 제곱미터. 지적 공부에 올라가는 것은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많이 써왔던 것이 뭐예요? 평단위죠. 그 손님에게 600제곱입니다 하면 감이 없으니까 평단위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험 한번 나와서 제곱미터 같은 면적인데 제곱미터 숫자가 큽니까? 평 숫자가 큽니까? 제곱미터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0. 우리 0.3 곱한데 이렇게 하죠. 정확하게 하면 3025 이렇게. 시험 어떻게 나왔겠어요? 나누기 이렇게 나왔다가. 나눌 줄 몰라요. 우리는 제곱미터 곱하기 0.302. 옆에 면적 측정 대상이다. 그 말은 지적 측량 대상인가 아닌가 그걸 물는 거예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답이 뭐겠어요? 합병 적어요. 합병. 합병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합병은 다음에 토지 이동할 때 배우시는데 이게 두 필지 아니야? 이게 100제곱 100제곱이야. 경계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필지죠. 지금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말소시키면 되죠. 면적은 합치면 되니까 면적 측정 대상 아닌가 하면 대표적으로 뭐? 합병. 지목은 면적과 관계없네. 지목 변경. 그런 게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그 나중에 다음 주 가시면 그 둘째 줄에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있나요? 앞에 지적 측량 용어 정의할 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게 지적 측량이고 지적 공부상의 경계를 점을 뭐 지상에 복원시키기 위한 측량도 지적 측량이죠. 복원을 위한 측량이 두 가지야.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복원을 위한 측량이. 그 말은 말뚝만 박아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경계점마다 면적 측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합병, 지목 변경 적어놓고 X 하시고 그 다음에 측량 중에서 복원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밑에 박스에 정리되어 있죠. 2번에 지목 변경, 3번에 합병 정도 밑줄 하시면 돼. 그 다음 방금 보셨던 경계 복원 측량하고 현황 측량인데 면적 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이동으로 인한 면적 결정 방법 있죠. 면적 결정 방법에서 공식처럼 시험 나오는 것이 넘겨보세요. 2번이 시험 나와. 2번이. 면적 나오면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 끝수 처리 있나요? 1번 지적도 축척이 얼마? 1000분의 1 이하이다. 그러면 1200분의 1 있겠죠? 그 다음 밑에 지적도 축척이 얼마? 600분의 1 지역. 그 다음 밑줄에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자, 관련 단어를 한 개씩 익혀 가시면 돼. 오늘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하는 청량이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지적 확정 청량이었죠.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끝나면 지적 확정 청량이 관련 단어이고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에 뭘 만드는가? 경계점 지적 공부 중에서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는 지역의 축척은 얼마인가?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500분의 1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축척은 얼마라고요? 500분의 1. 이렇게 아셔야 돼. 굳이 500분의 1의 말이 없고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는 지역 500분의 1. 자, 그럼 보세요. 설명드리고 이 끝수 처리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일반적으로 지적도에 있는 축척은 가장 많은 게 1200분의 1입니다.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중에 있겠죠.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이나 또 뭐 경계점 좌표 등록 보니까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럼 1200분의 1 축척이 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을 대장에 올릴 때 어디까지 올리는가? 1까지 올려요. 소수점 이하는 안 올리고 1 단위까지. 여기는 대축척이죠. 정밀도 더 높겠네.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올려요. 등록 단위가. 축척을 보고 구분하셔야 돼요. 1200분의 1 작성 지역에는 최소 면적 등록 단위가 1 단위까지. 5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얼마? 0.1. 그런데 면적을 1200분의 1 지역에서 면적 측정해 보니까 0.7밖에 안 돼. 1 미만이죠. 최소 등록 단위가 얼마요? 1이니까 1로 등록하라고. 여기 측정해 보니까 0.06이야. 0.1 미만이죠. 얼마로? 0.1로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이제 끝수 처리가 뭐인가 하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돼. 1200분의 1 지역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어디까지요? 딱 1까지야. 이거 소수점 이하짜리 한 자리 딱 끊어 주셔야 돼. 요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20.4일 수 있고 329.5일 수 있고 329.6일 수 있네. 사실관계니까 인정해요 그냥. 328.4, 329.6, 328.5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1200분의 1이라고 주어지면 딱 끊어야 될 등록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329까지 328까지가 등록 단위 아니야? 그럼 이게 끝수라고. 이 끝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4는 5 미만이죠. 5 미만이면 버리라. 버려서 그 말이니까 얼마로? 329로 328로 올리라 그 말이죠. 6은 5초간에 5초간만 올려서 그러니까 330으로 올리시고 여기는 329로 올리라 그 말이네. 5 미만이면 버리고 5초간이면 올려서 하죠. 그럼 이게 문제라고. 5인 딱 5인 때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5인대 딱 5인 때 끝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뭐예요? 홀수죠. 끝수가 딱 5인데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딱 홀수잖아요. 홀수이면 올리라고. 그럼 얼마로? 330으로. 근데 여기는 328.5네. 끝수가 5죠. 끝자리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라고. 그럼 얼마로? 328로.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지역은 보세요. 이 지역은 0.1까지 올리죠. 329.54, 329.56, 329.55, 예? 329.44, 329.46, 329.45 이렇게. 그럼 여기 축척이 600분의 1, 500분의 1 주어지면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죠. 여기까지 일단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끊은 다음에 여기 이제 끝수가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 5 미만이네. 끝수 남아있잖아요. 버리고 329.5 초간에 올려서 329.6 딱 5죠. 끝수가 5인데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뭐 올리라 그 말이면 똑같아요. 구하고 있는 끝자리만 쭉 체크하시고 여기는 올려서 뭐 329.5 버려서 329.4 딱 5죠.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0 짝수니까 버려서 329.4 됐나요? 그렇죠. 그 보시면 1000분의 1 이상 지역에서 기업 이 지역도 면적은 1 단위까지 구한다 그죠? 소수점 이하는 안 구한다 그 말입니다. 토지 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다. 지금 요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329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끝
끝자리 뒤에 끝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이다. 지금 329.4죠. 0.5 미만이니까 버리고 (0.5) 초과할 때는 올려서 푸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딱 0.5일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뭐요? 0 또는 짝수이면 뭐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 다만 1 필지 면적이 1 미만에 0.7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얼마로? 1로 올려라. 그죠?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면 500분의 1이죠. 이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소수점 한 자리 0.1까지 올려라 그 말이죠. D급부터 보시면 1필지 면적이 0.1 미만에 0.06이 나왔다. 0.1 미만이죠. 얼마로? 0.1로 올리다 D급 됐나요? 그 니은이었지 방금 전에. 토지 면적이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 329.54죠. 0.05 미만이죠. 버리고 329.5로 5 초과이다. 329.56이면 5 초과죠. 올려서 얼마로? 329.6으로 딱 5인 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죠. 지금 홀수면 뭐 올렸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짝수죠. 버렸어. 아시겠죠? 밑에 그림이 다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밑에 면적 전자면적 계산법 밑줄 옆에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동그라미 이걸 면적을 측정할 때 계산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암기하지 마시고 옆에 좌표 면적 계산법 있죠. 좌표 동그라미 하셨죠. 옆에 페이지에 지적도 임의와 도가 작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할 때는 1번이에요. 근데 그거 다 암기하지 마시고 두 개니까 딱 나눠져 있으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은 뭐가 작성되어 있는 경위의 청량, 경도 위도 청량 방법으로 나중에 청량할 때 다시 정리합니다. 세부 청량을 실시하여 필지의 경계를 밑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핵심 단어가 좌표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면적 계산은 전자 면적 계산 기법이 아니고 뭐 좌표 면적 계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섞어서 틀리게 만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밑에 기출 지문 있죠. 기출 지문. 지상 경계를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다. 원칙은 중앙, 하단, 절상 이렇게 했죠.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해면, 수면이면 뭐 최대 만조, 최대 만수지 평균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하려고 잘라보니까 건축물에 걸리게 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 판공도도 그죠?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구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선. 틀렸죠? 예?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 어디 적어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하는 지역 축척 얼마? 500분의 1 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다. 0.06이다. 그럼 얼마로? 0.1로 등록한다. 그죠? 6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한 값이 1029.55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밑줄 몇 분의 몇? 500분의 1이죠. 측정값이 1029.551이면 구하고이란 끝자리가 어디요? 1029.5까지 잘라야지. 그럼 남은 게 51이네. 51은 5 초과죠. 초과니까 올려서 1029.6으로 올립니다. 됐죠? 넘겨보세요. 기출문제는 풀 시간이 없고 지적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도 작년 시험에 4문제나 나왔죠. 표 보니까 58페이지. 그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 게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인데 이건 암기를 할 내용이 아니고 보세요. 59페이지 하단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있나요? 1번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밑줄 하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61페이지에 위에 고유 번호는 좀 더 보시고 밑에 토지 대장 있죠? 그걸 머리에 담으셔야 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적 공부 등록사항인가 아닌가가 3문제, 4문제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럴 줄 아셔야 되는 게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대장을 먼저 머리에 담으셔야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대장이 있으면 모든 토지에 대한 대장은 다 있겠죠. 대장은 기본 다 있어요. 공유지연명부가 있겠죠. 공유지연명부는 그 토지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 그 말입니다. 2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유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토지에 가지는 소유권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소유권 지분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인 것이 공유지연명부예요. 공유지연명부가 되면 그 지상에 집합 건축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집합 건축물은 등기법에서 대지권 설정 등기하죠. 대지권 등기. 예? 그러면 여기는 소유 집합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 두고 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3가지 적는 것이 지상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럼 이렇게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인가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인가 이걸 다 암기하실 게 아니고 먼저 이걸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대장을. 대장안의 등록사항을 먼저 머리 담으시면 이게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장 보시니까 중간에 제목이 있죠. 좌측 상단에 뭐가 있어요? 자, 고유번호 또 소재 지분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있어야 되겠죠. 고유번호 소재 지분이 있고 우측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있죠. 지금 대장은 도면이 아니죠. 이게 만약 중앙동 여기 중앙동 9552 1필지죠. 여기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기본 내용은 대장에 다 나와 있겠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한 도면을 보고 싶다고 지적도를 그럼 대장에 뭘 기재줘야 9552 도면은 몇 번 도면입니다. 기재줘야 도면 찾아갈 거 아니야. 도면 번호.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한 장이 아니고 당연히 그 지분 부여 중에서 여러 장일 수 있겠죠. 그럼 이 지금 9552 토지는 대장 여러 장 중에서 몇 번입니다. 장번호 넣어주고 당연히 축척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좌측에 고유번호, 소재 지분, 우측에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됐죠. 그럼 밑에 보시니까 토지 표시가 있나요 없나요? 표시란이 있고 소유자란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나누시고 표시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목하고 면적 있죠. 옆에 사유가 있나요? 사유 앞에 이동 넣어서 읽으세요. 토지가 지목이 바뀔 수 있나요 없나요? 지목 변경이면 지목 변경, 분할이면 분할, 합병이면 합병. 그 사유를 적는 사유란이 있다고. 소유자란 보니까 소유자 뭐가 있어요? 변동 일자, 소유자 바뀐 날짜가 언제이고 변동 원인, 중간에 주소, 자연인이면 성명, 법인 명칭이 있겠죠. 밑에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번호. 소유자란이죠. 소유자란의 대장에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주소, 성명,
등록번호가 기재되고 밑에 하단 보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별 공시지가 있죠. 우측 하단에 뭐야? 용도 지역 있죠. 요걸 머리에 담으셔야 돼. 어렵습니까? 에? 이거 글로 풀면 더 어려워요. 이걸 머리에 담아놔야 이게 다 암기상이야. 이걸 그림 오늘 하루 종일 요거만 하시면 돼. 오늘 배우신 거 요거만 하시면 돼. 그럼 보세요. 결론이 이겁니다. 95의 2 대장이 있죠 지금. 대장의 전체 기록이 다 있잖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이 전체 내용을 중복해서 담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95의 2 토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야. 그러면 이건 대장에 다 있잖아 지금. 이건 필요가 없지. 없지. 표시도 여기 있죠. 없죠. 요거 싹 지우고 공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니까 소유자란만 키웠다고. 소유자란 있죠 이거. 요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뭐만 더 공시한다고. 소유권 지분만 더 추가한 것이 공유지 연명부야. 그러면 대장 소유자란을 그대로 가져오고 소유권 지분을 공시한 것이 공유지 연명부요. 그럼 이 소유권 지분은 대장에 있어요 없어요? 대장에 없어. 그러면 요 공유지 연명부 요거 여기 공유지 연명부죠. 요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상 건축물에 관한 거 세 가지. 지상 건축물 건물 명칭이 있나요 없나요? 명칭. 지상 건축물 표시상이 있나요 없나요? 대주권 비율이 있나요 없나요? 요 세 가지를 추가한 것이 뭐라고? 대주권 등록부야. 그러면 지적 공부 중 소유자란에 있는 것은 뭐하고 뭐? 소유자란은 대장 두 개 있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란이 있다. 그죠? 소유권 지분은 뭐하고 뭐?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건물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은 어디만? 대지권 등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암기상이 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낱개로 다 쪼개서 암기하셔야 돼. 자요. 대장은 대장은 그 1필지 토지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대장. 공유지 연명부는 대장의 중복되는 다 빼고 소유자가 중요하니까 공유자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하니까 소유자란만 남기고 그대로 가져오고 공유자가 그 토지에 가지는 지분이 있다. 지분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 당연히 95의 2가 공유지이면 그 지상에 뭐가 있다고? 건축물이 있으면 이거 중복해서 이거 다 넣을 필요 없죠. 공유지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뭐만 세 가지를 공시한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이렇게 알고 보시면 암기상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낱개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오늘 오후에 식사하시고 이것만 머리 담으시라고. 대장에다가 고유번호 소재 지번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밑에 지목 면적 이동 사유가 있고 소유자란이 있는데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주소, 성명, 등록번호, 하단에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가 그렇게 머리에 담아 두시면 암기를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 토지 임야 대장 등록사항이 있죠. 기억부터 쭉 나와야지 그걸 다 암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토지 지적 공부의 공통이 기억 니은은 다 공통입니다. 소재 지분은 다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지목 밑줄 디귿 지목은 목도장 적어보세요. 목도장.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지적도 임야도 대장 토지 임야 대장에 지목이 올라가요. 네 번째 면적하고 밑에 이형에 토지 이동 등의 사유 있죠. 면적하고 이형하고 묶어서 요건 최근 시험에 두 번이 나왔으니까 면적하고 토지 이동 사유는 대장에만 올라가요. 대장. 면장이라 해. 면장.
면장, 이장 그렇게 하시면 돼. 이동 사유 뭐 사장이라 하시든지. 사유하고 면적은 어디 뭘로 한다고요? 대장, 면장, 사장 이렇게 하시든지. 최근 시험에 기업 공인인증서가 토지 면적과 토지 이동 사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만? 대장만 그렇게 나와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렇게. 그 다음에 소유자란 미음 있나요? 위에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밑에 지요세 소유자 변동된 날, 변동 일자하고 변동원이 있죠. 그 미음하고 지요서를 묶어봐요. 소유자란을 가진 것은 지금 대장 있죠. 또 공유지 연명부 또 대지권 등록부. 소유자란인 미음하고 지요선 토지 임야 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그 말은 나머지 지적공무인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없다고. 고유번호 비업 있죠. 고유번호는 좀 이따 19자리인데 고유번호는 딱 한 군데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 X.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야도에 없다. 그 다음 밑에 취업부터 해서 토지 등급이다. 기억의 개별 공시가 있죠. 뭐 그건 당연히 대장임이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임의적 등록사항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반드시 등록할 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등록사항에 의미가 많이 없는 것이 기억의 끝에 용도 지역이 있나요? 옆에 페이지 그리면 우측 하단에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기재사항이 아니고 등록을 할 수 있는. 당연히 대장은 맨 끝에 조그만 글씨에 경계나 좌표 밑으로 보세요. 경계는 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선이 나오는 것은 어디만? 토지 임야 대장만. 경계하고 좌표는 당연히 어디에 있을 수가 없다고? 대장에 없다고. 옆에 토지 고유 번호 있나요? 밑에 박스에 첫 번째 박스에 고유 번호 구성 있죠? 총 19자리인데 앞에 10자리가 있고 중간에 11번째 자리가 있고 뒤에 8자리 이렇게 나눠요. 자, 고유 번호 보세요. 앞에 총 19자리인데 앞에 10자리 있죠. 10자리, 11번째 자리 있죠. 그 다음에 뒤에 8자리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읍면, 동까지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게 10자리야. 11번째 자리가 1이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표시고 2번이면 임야 대장에 올라가 있는 토지입니다. 대장 구분 표시야. 뒤에 8자리는 앞에 4자리는 본번이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이야. 그럼 만약에 고유번호에 0095, 0002가 되어 있으면 이 지번은 몇 번이에요? 95의 2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고유번호 19자리는 억수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행정구역인 소재는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지번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대장 구분 표시만 있죠. 지목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보세요. 1필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게 고유번호 아니야? 95의 그러면 1필지가 등록되는 것은 다 고유번호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지적도 임야도는 그 그림 한번 보세요. 뒤에 68페이지 가보세요. 68페이지는 1필지만 올라가 있어요. 여러 필지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 필지가 올라가니까 거기는 고유번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지적도 임야도, 도면은 없지. 지적도 임야도가 아닌 1필지만 올라가는 나머지 지적공부,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나머지는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고유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 확인한다고요? 행정구역인 소재 확인할 수 있고 지번 확인할 수 있고 대장 구분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지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조그만한 글씨 있죠.
61페이지요. 고유번호는 지적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여러 필지가 올라가니까 등록될 수가 없고,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10자리 있죠. 대장구분 표시 1자리고 집은 8자리는 확인할 수 있다. 소재하고 대장구분하고 집은 알 수 있지만 뒤에 소유자 확인돼요. 지목 면적은 확인할 수가 없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지목 코드번호가 올라간다든지 면적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숙제니까요. 그 공유지 연명부 한번 보세요. 63페이지. 공유지 연명부에는 좌측에 고유번호 있나요 없나요? 머리 담으시라고. 고유번호 63페이지 공유지 연명부에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야되면 없고 나머지 있다고 머리 담으시고, 소재 지분은 다 올라가야죠. 우측에 이 공유지 연명부도 대장 형식이죠. 공유지 연명부가 그 지분 부여 중에서 여러 장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확인 코드는 토지의 공유지 연명부는 몇 번문입니다. 장번 올라가고. 그 밑에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소유자란에 쭉 있죠. 소유자 변동 1, 변동 원인 있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지분, 그게 핵심 아니야. 변동 1, 변동 원인 옆에 소유권, 지분 있죠. 그거 밑줄 하시고. 나머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대장에 있는 소유자랑 똑같잖아요.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대지권 등록부 한번 넘겨보세요. 대지권 등록부는 뭘 그대로 가져왔어요? 공유지 연명부 그대로 가져왔죠. 고유번호, 소재 지분 있죠. 우측에 보세요. 우측 상단이 있죠. 64페이지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있나요 없나요? 옆에 건물 명칭 있죠. 대지권 비율, 그 세 가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뭐?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 밑에는 공유지 연명부가 똑같잖아요. 변동 1, 변동 원인 옆에 소유권 지분 있죠. 그 나머지는 공유지 연명부가 똑같은데 대지권 등록부는 추가로 지상 건축물에 관한 세 가지를 추가한 것이 대지권 등록부이다. 됐죠? 요만큼 합시다. 오늘 배우신 것은 오후에 시간 되시면 여기 지적공부 여기까지는 기출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또 이게 언제 또 수업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오늘 배우신 거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토지에 대한 표지사항은 누가 결정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국가사무로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청량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힌트가 나오면 토지 이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군관에서 일어나겠죠. 이동이 있으면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 오면 소관청이 신청을 받아 조사 청량하여 결정하는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와 다른 것이 직권 등록조이죠.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토지소의 신청이 아니고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계획을 수립하죠. 조사하죠. 조사한 내용을 조사부에 적죠. 이동 정리 결의서 적죠. 그럼 지적공부 정리하죠. 뭐 계획 이름이 뭐요? 이동 현황 조사 계약, 계획, 이동 조사, 이동 조사부, 이동 정리 결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정리했다면 정리한 내용이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정리했다면 뭐도 고쳐야 돼? 등기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 촉탁도 하고, 직권으로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 모르겠네? 소유자 통지한다. 그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하는 방법. 필지는 지지지 소축 등이죠. 동일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집안이 연속된다. 연속성. 지분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등기부 같을 것. 그죠? 그래서 양입지 이론이 있죠. 양입지. 양입은 종된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시켜서 일필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외로 양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종된 용도 토지 지목이 뭐? 대임야 면적 관계없이 10% 초과하거나 면적이 330을 초과하면 별도 토지로 구분해야 한다. 그죠? 지퍼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한다. 임야 대장 임야들은 앞산이다. 본본과 부분으로 구성한다. 우리나라 현재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쓰고 있는 지번 부여 방법은 북서기본법이다. 북서에서 남동으로 끝난다. 그죠? 예배가 있긴 있더라. 토지 분할인 경우 건축물이 있으면 위에서 자로 갈 수도 있다. 그죠?
지번 부여 방식에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번 부여할 때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배우셨죠? 신규 등록 전환되는 토지 지번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여라 그죠? 예외 채몰려이다. 마침 매립한 토지가 신규 등록한 토지가 등록되는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에서 최종 본번에 인접하여 있으면 굳이 의의를 할 필요 없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하여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로 최종 지번 여러 필지이면 굳이 의 1, 2 하면 불편하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에 있다. 최종 지번이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죠? 분할이면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이고 나머지는 본번에 그 지역에서 100번이면 최종 부번이 몇 번 붙는지 봐야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 예외로 분할하고 보니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청 관계없이 소관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분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합병이면 선순위 지분을 부여하죠. 부번되어 있는 것하고 본번만 되어 있는 거 있으면 부번 붙은 걸 빼고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인데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 토지 소유자 신청하죠. 합병 후에 지분을 건축물이 있는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그때 건축물이 있는 지분을 합병 후에 지분을 부여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청량 어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뭘 만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만들고 축적은 얼마? 500분의 1.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원칙은 본번만 종전 토지 지번 중에서 본번만 써라. 본번 중에도 안바퀴 같으면 쓰지 말고 경계에 걸쳐 있으면 쓰지 말고 부여할 지번이 새로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으면 다 부여할 수 없으면 블록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지행축했죠.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사업 시행 지역 안에서 지번 부여할 때도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을 그대로 하고 지목은 28개인데 토지 임야 대장에는 주요 소용지 코드 번호가 다 올라가지만 지적도에는 부호로 표시한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24개는 앞글자 따지만 4개 차장 전원은 차음자 쓴다. 그거 이해하시고 전답과선 이거 나중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는 선이죠. 경계 결정할 때 지상 경계가 있다.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 그럼 어디 적어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소유자 같으면 토지 높낮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경계는 뭐 중앙,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 도로 구구점 절토대 인부 있으면 절상, 바다, 해면, 수면하고 접해 있으면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 제방을 쌓았겠죠. 제방을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바깥쪽 물 쪽에 있는 어깨 부분 1, 2, 3번인 중앙, 하단, 절상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그죠? 원칙은 지상 경계 결정할 때 건축물에 걸리게 하면 안 되죠. 예외를 할 수 있는 게 판공, 도도, 확정, 판결. 공공사업하면 학교, 길, 물 하죠.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요 세 가지 판결 빼고 세 가지는 지상 경계 경계점 표지를 말뚝 박아서 청량할 수 있는 거 똑같죠. 그걸 보시면 되고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이다. 제곱미터를 선다. 평으로 환산할 때 0.302を 곱합니다. 면적의 끝수 처리가 있죠. 축척이 1200분의 1 이상이면 뭐 1단위까지 면적 청정값이 0.7이면 얼마? 1로 등록하죠. 1200분의 1 지역에서. 그러면 측정한 값이 329.5다. 그러면 얼마로 올려요? 329.5.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329 아니요. 딱 5죠.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홀수죠. 그러면 올려서 330으로 328.5이면 딱 5인데 구하고 있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니까 버렸어. 328로. 아시겠죠? 초감은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5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600분의 1은 최소 등록돈의 0.1이죠. 측정한 값이 1029.551이다. 그러면 1029.5까지가
등록단위죠. 51이면 5 초간에 올려서 1029.6. 똑같이 5 초과이면 1029.56이면 올리고 1029.6이고 1029.55다. 55. 그러면 1029.55니까 딱 5죠. 끝자리가 5니까 올려서 1029.6. 1029.45이면 딱 5인데 9하고 1은 짜리가 짝수니까 풀이어서 1029.4. 그죠? 대장은 그럴 줄 아셔야 돼요. 대장 머리 담으시라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